자, 첫 번째 사례는 그 시세 차익을 좀 볼 수가 있었던 사례인데요.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용 건물 시세 차익을 보고 투자할 건지 임대 수익을 바라보고 투자할 건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투자하는 방법이 다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소재지를 한번 봐보면 서울 용산구 원으로 4가 대로변에 나와 있었던 물건이었는데 물건 용도는 상가용 건물이 나와 있었던 물건입니다. 최초의 감정평가 금액은 7억 4,500만 원 정도에 나와 있었던 물건이었는데 낙찰 금액은 얼마에 낙찰된 물건인가? 6억 7천만 원에 낙찰이 된 물건입니다. 재산에 대한 종류를 보니까 아까 전에 우리 초반 때 배웠던 국유재산 물건 공매로 나온 겁니다. 말 그대로 국가에서 사용하던 시설이 공매로 나와 있던 물건인데요. 토지 면적을 보니까 32.7평, 건물 면적을 보니까 34평 정도 되는 꼬마 건물이 2층짜리 꼬마 건물이 공매로 나왔던 사건입니다. 그 공매로 나왔었던 사건 당시 사진 한번 봐보면은 저 2층짜리 건물 전체가 공매로 나왔었다는 거고요. 실제로 그 원으로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위치 자체는 굉장히 좋았었던 물건이다. 여러분들 저 사진 한번 봐봤더니 뭐로 쓰던 부동산처럼 보이십니까? 보니까 뭐 하던 건물처럼 보여요? 2층짜리 건물인데? 많이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많이 가보신 분들은 바로 파출소로 쓰던 물건입니다. 국유재산 물건이다 보다 보니까 국가에서 사용하던 부동산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낙찰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해당 물건은 그 원으로 4가에 위치하고 있었던 파출소 지구대가 공매로 나왔던 걸 낙찰받았던 사건이다. 위치 자체는 굉장히 좋았던 물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파출소나 우체국은 위치가 좋은 데 들어가 있다 말씀드렸으니까 위치를 한번 봐보면 위치가 또 괜찮아요. 그렇죠? 원으로 4가 대로변, 용산에 가보면 유명한 아파트 중에 하나가 산호아파트 있는데 그 산호아파트 바로 그 뒤에 위치하고 있는 물건이고 그 인근으로는 굉장히 핫한 이슈를 갖고 있는 지역이 있죠. 바로 용산국제업무지구. 예전에 아픔이 많았던 개발지구인데 요즘에 다시 진행한다라고 하는 지역이 용산국제업무지구죠. 그 용산국제업무지구 바로 인근에 있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위치가 굉장히 좋았던 물건이 아닌가 판단이 되는데요. 그럼 이 물건이 이제 6억 7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단 말입니다. 6억 7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 건물을 갖다가 철거를 하고 신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웬만하면 저 건물을 갖다가 그대로 활용해 갖고 저 건물을 갖다가 잘 포장해서 매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저 파출소로 나온 거 6억 7천 낙찰 받았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낙찰 받았으면은 저기다 뭐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중요해요. 상가는 아이디어를 잘 내는 사람들이 투자 잘하는 겁니다. 여기다 뭐를 할지. 여러분들은 저 2층짜리 파출소 낙찰 받아서 뭐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 물건을 그때 당시 낙찰 받았던 사람은 어떤 거를 갖다가 인차를 맞췄냐면은 이때 당시에 낙찰 받았을 때는 카페베네가 인기가 많았었고 카페베네 커피 브랜드가 저런 건물에 많이 들어갔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다 보니까 낙찰 받은 사람이 카페베네 본사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점포관리팀에서 답사를 나왔어요. 답사를 나와서 딱 보니까 이 건물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겠다. 이점을 갖다 확정하고 이 부동산을 처분할 수가 있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만약에 이 부동산이 그대로 파출소 용도로 그냥 뒀더라고 하면은 매각했을 때 차익을 보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이런 식으로 브랜드 커피숍이나 이런 거를 이점을 잘 맞춰놔야지만 거기서 생기는 매각 차익을 볼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상가 같은 거 특히나 아이디어가 중요해요. 이건 이제 임대 수익을 바라보고자 투자하는 물건이었는데 이건 이제 제가 실제로 낙찰을 받았던 물건이에요. 소재지를 한번 봐보면 서울 중랑구 면목동으로 들어가는 물건이었고 물건 용도는 주거용 건물. 감정가는 8,800만 원 정도 나왔었던 소액으로 투자할 수가 있던 물건이었는데요. 재산에 대한 종류를 보니까 국유재산이 공매로 나왔었던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 어떤 게 공매로 나왔었던 거냐면요. 지하철 7호선 면목역 역세권으로 들어가는 그 오피스텔 건물에 여러 개 호수가 공매로 나왔었던 물건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어떻게 나왔냐면은 2층하고 3층까지는 오피스텔이었고 그 위에 층수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되어 있었던 물건 중에서 10개 호수가 공매로 나왔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그 구매 담당자님이 말씀하셨을 때 국유재산 오피스텔 구매로 나오는 거는 이번이 거의 처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국유재산 물건이 나오더라도 오피스텔 같은 거 매각하는 건 잘 없었는데 요즘 많아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오피스텔 투자 한번 해보시라고 하시는 분들 구매로 잘 받아보세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크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10개의 호수가 나왔었는데 5개는 오피스텔이 나왔고 2층, 3층에. 그 다음에 5개는 위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5개가 나온 거예요. 제가 이 물건 낙찰받았을 때 당시까지는 오피스텔 낙찰받으면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됐었거든요. 당연히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이차에 들어간 게 아니라 오피스텔로 이차에 들어간 거죠. 오피스텔 5개를 갖다 한 번에 이차에 다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임대 수익률이 이만큼 나온 오피스텔이 없었기 때문에 5개 한 번에 이차에 다 들어갔는데 낙찰은 2개밖에 못 받았어요. 낙찰은 이제 2개밖에 못 받았는데 그건 지금까지 아직까지 갖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만큼 수익률 나오는 부동산이 잘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물건의 가장 포인트는 바로 뭐였었냐면은 그때 당시 조사해 봤을 때 면목역하고 접근성이 좋고 바로 옆에 면목 시장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공실이 안 나는 거예요. 이 물건 이제 내놓게 되면은 한두 달 안에는 다 임차가 맞춰지게 되고 실제로 월세 물건 찾아보면 월세 물건 거의 없어요. 그만큼 임대가 잘 나가는 물건이었었다는 게 포인트죠. 그래서 임대 수익률로 바라봤던 물건인데 그때 당시 낙찰을 얼마에 받았냐면은 8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던 사례입니다. 8천만 원 낙찰 받았는데 보증금 얼마냐면은 500만 원 월세 45만 원 들어오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도 괜찮죠. 여러분들이 이제 임대 수익률 같은 거 괜찮은 거 낙찰 받으실 때는 공매로 좀 저렴하게 낙찰 받으면은 임대 수익률도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동산을 잘 선택해서 낙찰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수익률 분석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면 수익률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순이익을 갖다가 순투자 비용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그게 바로 수익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들어오는 월세가 45만 원. 1년이 12달이다 보니까 11을 곱하게 되면은 1년에 총 540만 원이 들어오게 되는데 순투자 비용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하게 되시는 거냐? 아까 전에 낙찰된 금액이 한 8천만 원 정도 낙찰됐잖아요. 8천만 원에 낙찰됐으면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추가 비용이 있죠. 여러분들 오피스텔 같은 거나 상업용 건물 같은 거 낙찰 받으면은 낙찰 받은 금액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 어떤 비용들이 들어가겠습니까?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일단 세금 들어가야 되죠. 취득세. 근데 상가용 건물의 취득세는요, 감면 혜택이 없어요.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감면 받으면 1%대의 취득세도 낼 수가 있지만 상가용 건물이나 토지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다 4%입니다. 4%를 내야 되고 거기다가 지방세를 내게 되면 보통 세금만 4.6%가 나와요. 취득한 가액에 4.6% 나오고 거기다가 등기하고 뭐 하면은 보통은 낙찰받은 금액의 5%의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아까 전에 8천만 원 정도 낙찰 받았는데 5%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면은 한 4,500만 원에 대한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투자되는 비용에서 빼줘야 되는 돈이 있어요. 또 뭐는 빼줘야 되냐면은 보증금을 받잖아요. 보증금 500만 원 받는 게 있기 때문에 그 500만 원 빼주면은 순 투자되는 비용은 8천만 원 정도가 투자되는 물건이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임대 수익률이 얼마 정도 나오는 오피스텔이냐면은 6.75% 정도가 나오는 오피스텔이고요. 지금 현재 내부 사진을 같이 첨부를 해놔 드렸어요. 오피스텔 같은 거 특히나 임대 수익률을 잘 보고 투자하셔야지 임대 수익률이 잘 안 나오는 오피스텔들은요, 나중에 처분할 때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수익률 분석을 잘해서 투자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한 가지 당부해서 말씀드리는 거 바로 뭐냐? 여러분들 수익률 분석할 때 대출 받고 후에 수익률을 갖다가 자꾸 분석하시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대출 안 받았을 때 수익률 위주로 분석하는 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일부 분양하는 그런 업체들 한번 가보시면은 대출을 무리하게 껴갖고 수익률을 갖다가 뻥튀기를 시키는 거거든요. 이 정도 수익률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이자에 대한 금리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변동을 하잖아요. 나중에 금리가 올라가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올라가게 되면 수익률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대출이 무리하게 설정돼 갖고 나와 있는 수익률에 대한 거를 갖다 여러분들 믿고 이차 들어갔다가는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수익률 분석을 하실 때는요, 그냥 그 기본 수익률, 대출 안 받고 수익률이 몇 프로 정도가 나오는지를 갖다가 생각해서 투자하시는 이런 거를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바로 뭐냐면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나라 오피스텔 시장은 지금 현재 과잉 공급 시장이 맞습니다. 오피스텔이 많아도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분별한 오피스텔 투자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피스텔 투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위치 잘 보고 공실 없는지 잘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 강남에 가보시면 오피스텔 건물들이 많잖아요. 강남의 오피스텔은 공실 없겠지? 아닙니다. 가보시면 공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피스텔 같은 거 투자하실 때는 특히나 위치나 이런 거 잘 보고 투자하셔야 돼요. 소액이다 보니까 오피스텔 투자를 많이들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서 오피스텔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오피스텔 같은 거 투자하실 때 제가 한 가지 좀 추천드릴 만한 오피스텔 건물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걸 한번 또 보시면 좋으냐면은 이 건물입니다. 여의도에 가면은 에스트레뉴라고 하는 오피스텔 건물이 있어요. 일단 위치부터 한번 봐보면은 위치는 좋은가 안 좋은가? 위치는 너무 좋죠. 지하철 5호선, 지하철 9호선 W역세권 여의도역 바로 앞에 있는 그 오피스텔 건물이 저 에스트레뉴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여의도에 가면 이제 하이엔드 오피스텔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좀 임대 수익도 높게 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처분이익도 볼 수가 있는 오피스텔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저 여의도 에스트레뉴라고 하는 오피스텔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여의도 에스트레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의 장이 좋은 때 있잖아요. 그때는 임차인들을 둘 때 오디션을 봐서 임차인을 드립니다. 한 3개 업체 정도 세워놓고 너는 무슨 회사야? 너는 자본금이 얼마야? 그런 거 물어봐서 오디션을 봐서 뽑는 오피스텔이 저 오피스텔이에요. 그러니까 공실이 좀 잘 안 나겠죠. 근데 주식시장 장이 안 좋을 때는 또 공실도 날 수가 있고, 나중에 장이 좋으면 그때 가서 팔 수도 있는 굉장히 재밌는 오피스텔이 이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오피스텔은 다 취득세 4.6%를 내야 됩니다.